세 번째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O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 GM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죠. 이것도 저는 관심이 큰데요. 제일 먼저 반대편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GMO는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환경에 매우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초제 GM 작물에 대해서 언급됐었는데요. 최근 제초제 사용의 증가로 농약을 견디는 슈퍼 잡초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잡초, 해충 저항성 GM으로도 죽이지 못하는 새로운 해충 출현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환경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계에 있는 다른 식물들로 유전자가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은 씨는 항상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미래, 안전하다,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GMO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GM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살충제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토지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무경운 농법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작물 재배로 훼손되는 산림이 많은데 GM 작물 재배로 농지 효율이 높아져서 녹지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금속 정화 GM 작물과 같이 GM 기술을 이용한 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GMO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학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화학산업이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을 감지할 수 있는 GM 어류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GMO가 다양한 산업에서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MO가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생물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도 또 다른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됐는데 기름을 제거하는 GM 미생물을 뿌렸어요. 근데 이 GM 미생물이 또 다른 새로운 생물 종으로서 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게 과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네, 아주 어려운 주제고 사실은 이거 누구도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좋아 있는 게 이 모든 생물체는 서로 간의 그 상호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해충이 나오면은 그 해충을 견디는 작물을 개발하고 그러면 그것도 작물을 또 공격할 수 있는 해충이 개발되는 거죠. 그럼 계속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해충대로 자기 나름대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나오면은 슈퍼 잡초에 또 듣는 농약을 개발하는 거고 진화되는 거죠. 그리고 해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GMO뿐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현재 농업기술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꼭 GMO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체를 GMO만 그렇다 하고 얘기하는 건 안 좋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충저항성 작물 개발함으로써 살충제를 적게 뿌리는 그런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논의할 연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찬성과 반대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또 서로의 의견을 들었으니 궁금한 점을 한번 또 물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팀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사실 해충 저항성 GM 작물도 독소 유전자가 삽입된 것 아닙니까? 그 유전자가 곤충의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은 소화 안에 구멍을 뚫어 곤충이 죽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는 우선 환경에도 유해하고 토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더러 그 작물을 먹는 인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는 GMO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LMO법이 발효되었습니다. LMO법에 따라서 인체 위해성, 환경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의 평가와 심사를 꼼꼼하게 거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GMO에 관련된 우려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충저항성 문제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옥수수의 그 해충 중에서 아주 딱정벌레 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주 해를 많이 입히죠. 근데 그 해충을 연구한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해충의 소화관은 알칼리성입니다.
많은 동물이나 사람들 산성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는 독소가 들어가서 알칼리성에서는 죽는데 산성을 가진 생물체에서는 다 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해충저항성 작물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독소가 아주 독한 게 아니라 원래 비료로 쓸 때 살충제 대용으로 쓴 그 미생물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이러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환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안전하다. 그럴 때 상업화된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제초제 저항성이나 해충 저항성 이러한 GMO를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제초제를 더 많이 쓰고 그리고 해충 저항성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해충에 이 저항을 또 다른 해충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걸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자꾸 역효과 그리고 악순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제일 걱정하는 게 제초제를 더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에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네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이제 공감 안 하는 이유가 제초제 저항성이란 뭐냐면 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다른 잡초를 다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걸 살아남는 작물을 개발한 건데 다른 제초제는 뿌리면 또 딴 게 살아나니까 여러 번 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이 잡초를 죽이려면 또 이걸 써야 되고 다른 걸 죽이려면 이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외래 사실은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나 해충 저항성 작물이 환경에 이익이 된다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과하면 안 되지만 예. 네, 우리 찬성팀과 반대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현지 씨와 세은 씨가 지금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전문가 중계팀에서도 약간 불꽃이 튈 정도로 서로 의견이 약간 충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방금 토론한 주제를 이제 승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반 토론의 승패는요? 저는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 쪽을 우세하다라고 들었냐면 찬성 쪽에서 마지막에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언급을 하셨어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어떻게 보면 GMO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제협약이거든요. 만약에 GMO가 환경에 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발의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건 원론적인 문제인데 우리 왜 찬성 쪽의 토론자가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언급을 했는지 좀 아쉬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거는 반대인데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O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너무나 획기적인 기술이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혹시 이 기술이 어떤 해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만든 게 사실은 안정성 평가 심사 제도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환경에 뭐 나쁘다 하고 전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저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학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네, 계속 토론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이 토론이 너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주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번째 주제, GMO는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 GMO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우리 학생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GMO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에 의약품 생산에 기여를 한 것이 GMO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유전자 변형 대장균을 이용하여 인슐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현재 GM 당근, GM 토끼, GM 염소 등을 이용하여 각종 치료제가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강화 GMO 작물 황금쌀 개발이 성공하여서 비타민 A 결핍 환자와
국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쌀이 값싼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지원이 된다면 영양 실조와 식량 불균형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MO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모든 농업 기술이 다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GMO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GMO도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황금쌀이 지금 재배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기능도 확인했고 연구 개발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지고 상업화 직전이고 현재 필리핀에서 아마 황금쌀을 재배를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A가 쌀이 사실 좀 부족한데 비타민 A가 들어간 쌀은 우리가 상시 복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타민 A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성 평가 심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GMO는 많이 개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식품 쪽 말씀하셨는데 의학적으로도 많이 GMO가 이용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지요. 요즘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도 유전자 변형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보도자료도 있었죠. 질병 치료 부분, 의학 부분에 아무래도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백신 약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GMO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에 백신을 갖다가 우리가 식물차를 먹으면서 아니면 과일을 먹으면서 예방하자는 게 사실 큰 개발의 목적이었는데 이런 연구가 아마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는 당연히 필수다. 그건 뭐 필수입니다. 네. 저는 GMO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먹는 거나 이 배고픔을, 굶주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약품으로도 이게 돼 있었네요. 네,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은 씨 방어하기 쉽지 않겠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반대 의견 들려주세요. 저는 찬성 측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GMO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한 지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장기간 인류가 유전자 변형 작물을 섭취하였을 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GMO와 농약이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찬성팀 의견이 이상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 이 GMO가 30년밖에 아직 도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반론할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GMO를 너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이용해서 철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증명된 GMO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세은 양 어떻게 동의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거는 어차피 우리 중계팀에서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실 거기 네. 때문에 이거는 토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어왔고 또 그런 충분한 우려와 불안감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GMO를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설명드리면은 인체 위해성, 환경 위해성을 정말로 꼼꼼하게 일반인들이 그런 불안한 요소를 다 포함시켜서 약 70가지 정도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소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축들이 사료를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과학계를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30년의 기간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좀 짧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우리가 인류가 많이 먹었던 그런 식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오면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나한테 탈이 난다,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30년의 기간이 과연 그 경험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반대쪽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걱정하죠. 근데 이거 안전성 평가 항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전 유전자나 그런 그 숙주가 여태까지 인간이 섭취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해결된 것들은 사용해도 된다.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자가 정말 인류가 한 번도 사용 안 했거나 그런 것들은 평가 과정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아마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약품보다 식품으로 이용할 때 위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이나 약사의 판단 혹은 처방전 같은 전문적인 안전장치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식품으로 손쉽게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생산해낼 수 있는 식품들에 굳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인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토론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번째 주제 찬반 토론의 승패는요? 저는 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갈리면 반대 쪽입니다. 뭐 제가 반대쪽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쪽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무슨 좀 이렇게 잠깐 결론을 내리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반대쪽 의견이 그래도 잘했다. 그래서 반대쪽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우리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이러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과학적인 견지에서는 지금까지 안전성 평가 심사의 과정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당연히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찬성 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데요. 예. 과연 안전성 평가나 안전성 심사가 예.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드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 이상을 안전 평가 심사를 위한 그 예산을 투입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게 문제되면은 그 회사 망하는 거죠. 만약에 25년 동안에 회사가 개발된 것이 상품화돼서 사람이 죽었거나 그렇다면은 그 회사는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평가 심사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소비하고 섭취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니까 예. 국민들이 과연 안전성 평가가 안전성 심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항상 늘 네. 감시하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뭐 찬성,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 네, 오늘 GMO를 두고 다양하게 토론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 또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맞겠죠? 네. 자, 오늘 이제 또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GMO가 도입된 지 아직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아직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GMO를 무조건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인류의 건강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평가하고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GMO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GMO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연 씨는요? 네, 저도 이때까지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찬성 측의 이제 의견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좀 GMO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이제 수용해서 저 GMO 개발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런 쪽으로 더 넓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GMO 뭐야? 모르겠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성 의견도 들어보시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시고 저처럼 찬성에 갔다가 반대에 갔다가 막 흔들려도 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GMO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